KBS 칼럼 하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장 김유진입니다. 취업난은 여전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졸업장을 받지 않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그 수는 상당한데요. 이들도 모두 직장을 갖고 싶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물론 정규직이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20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부당 처우에 대한 내용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기사와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저 역시도 비정규직 관련한 기사는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말에도 비정규직의 눈물은 여전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도 차별에 시달리는 게 비정규직들입니다. 이들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4년 동안 수도권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김모 씨. 정규직 교사가 마다하는 담임 업무 등 힘든 일은 모두 도맡아 했지만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어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입을 여는 순간 계약 해지, 재계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지난 석 달 동안 사업장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는 28곳을 적발했습니다.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어야 하는 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건강증진수당 등에 대한 위반이고 특히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200여 곳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열악한 근무 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충주경찰서와 충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쯤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학생과 교사들이 119 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박 씨는 한 용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지난 3월부터 이 학교의 경비로 일하면서 매일 혼자 숙직을 하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씨는 오후 4시 30분 학교로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5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일을 한 뒤 퇴근했다가 8시간을 쉬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주어지는 휴일은 단 나흘로 일주일에 겨우 한 번만 쉰 셈이죠. 이렇게 일하고 받은 월급은 100만 원 안쪽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씨처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학교 경비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숙직을 하며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용역업체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A씨는 포상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포상휴가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아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파견 근로자 B씨는 정규직이나 직접 고용 근로자와 달리 콘도 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조휴가 일수도 정규직보다 짧고요. 이렇듯 공기업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정규직보다 덜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차별적 처우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29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28곳에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외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243곳에서 71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 정책관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 노조가 떴습니다.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출범 선언문을 통해 준비위 출범부터 열악한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10원짜리 1만 개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 주 72시간 동안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던 알바 노동자, 여기에 더해진 업주의 폭력, 욕설, 부당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알고도 외면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빼앗긴 임금 등을 되찾고자 한 알바 노조의 노력을 750만 원의 벌금으로 탄압한 검찰 등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나온 단체인데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글자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와 청년 실업에 대해 비판하는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대자보 내용을 살펴보면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7포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보장되는 기간이 짧으니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게 맞선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척하는 데에 청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언급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자보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이 대자보를 제거한 것일까요? 젊은이들이 입학해서 대학 졸업까지 송아지 24마리, 약 8,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기다리는 건 비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는 달랐던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매번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글픔과 자괴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리 비정규직이라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 알맹이 없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문제 대책을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